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어린이 소변 이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소변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변이 역류한다거나 또는 신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뇨증,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거. 밤에 특히 자려고 그러면 바로 소변 보러 갔다가 또 오고 또 소변 보러 갔다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평소에도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소변 배뇨장애, 말하자면 소변이 마려운데 가서 소변을 넣으려고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온다고 신경질 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그 다음에 이제 단백뇨, 이런 범주를 어린이 소변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 소변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소변 이상을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느냐고 아프고 어르신들은 늙느냐고 아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은 큰 병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느냐고 아픈 거예요. 말하자면 한번 아프고 나면 이쁜 짓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못해다 말을 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라느냐고 아프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하자면 조금만 열난다고 조금만 뭐 어떻다고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큰 병명을 얻어와가지고 막 당황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떤 때는 아이들 고생시키는 것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노인은 한번 아프고 나면 그것이 감기 몸살이고 뭐고 간에 한번 아프고 나면 폭삭 늙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기운도 빠지고 탈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프면서도 조금만 나면 금방 화색도 좋아지고 금방 밥도 잘 먹고 금방 뛰어놀아요. 언제 아팠었냐 그러고. 근데 연세가 많은 분은 한번 아프고 나면 회복이 잘 안 돼. 그거는 바로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아픈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허로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허로증에 의해서 아픈 경우를 보면 정말 안 아픈 곳이 없이 아픕니다. 자라느냐고 아프다 이랬는데 첫째, 아이들한테 제일 많은 게 제구실이에요. 이 제구실은 뭐냐면 변증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구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제구실이 뭐냐면 커 가느냐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리적인 현상. 근데 이게 증상이 고열이 나고 콧물 나고 막 여기저기 아픈 것 같이 막 애가 괴로워하고 이런 걸 보면 마치 감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로 오해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열이 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열이 나니까 엉뚱한 병명이 붙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구실인데요. 이것은 보통 보면 32일에 한 번씩 나타나요. 말하자면 32일에 한 번씩 장기가 하나씩 굳어나가는 겁니다. 열이 났다가 식었다. 열이 났다가 식었다 그러면 모든 장기들, 물건도 만들어지죠. 이 형태를 만들어지는 열을 가야 되잖아요. 장기도 똑같아요. 간, 심장, 비위, 이렇게 그 장기가 만들어지면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될 때마다 32일에 한 번씩 제구실이라는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열이 나니까 이게 잘못되면 오진이 나오기가 쉬워요. 또
두 번째로는요. 어린아이들은 큰 병 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식사에 불규칙이라든지 잘못된 음식이라든지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고 한 번은 회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잔뜩 먹고 나서 고열이 나는데 이 고열이 나는 걸 해결하려니까 안 돼. 근데 체인 거를 딱 따주니까 그냥 고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먹어서 오는 이 열, 먹어서 오는 소변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소변의 이상을 선천적인 요소라는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천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생긴 대로 아이들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아이들이 뭐 생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밥 주는 대로 먹고 공부하고 해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생긴 모습에 따른 선천적인 병이 많이 와요. 이것에 의해서 뭐 고열이 나기도 하고 소변의 이상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애들 보면 이렇게 코목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소변의 이상이 잘 와요. 그다음에 태양형이라고 해서 코가 짧고 눈꼬리가 들린, 말하자면 눈꼬리가 툭 올라갔고 코도 이렇게 된 이런 걸 태양형이라고 그래요. 이 태양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형들이 소변의 이상이 잘 나타나요. 이게 태양은 방광이 나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말고 또 눈썹이 진한 사람, 눈썹이 진한 사람이 이 태양형으로 또 보기도 해요. 속이 다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가 넓은 아들이 있어요. 이마가 넓은 애들. 이런 아들이 요게 또 이마는 요 폐방광이거든요. 요게 폐에 방광에 해당되기도 해요. 요 이마가 넓은 사람의 소변 이상은 또 해석이 또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마른 사람들이 또 요거는 이제 마르면은 음혈이 부족된 거예요. 음혈이 부족되면 또 소변 이상이 와요. 네. 그리고 화성을 띤 화성을 띤 화라는 건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변과 한을 주관한다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을 띤 애들은 어떠냐면 입술이 얇고 상唇이 이렇게 뾰족하고 눈이 동그랗고 웃을 때 눈꼬리에 주름이 지고 얼굴이 붉고 안면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이런 형들.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이마가 또 톡 튀어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샘 많고 삐지기 잘하고 웃기 잘하고 울기 잘하고 밥은 끼적끼적 안 먹고 이런 애들이 보면은 기저귀 발진같이 나면서 소변 밤에 자라고 그러면 들락날락 하는데 보면 소변의 이상이야.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말하자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어린아이의 소변 이상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데 소변의 이상 때문에 막 검사해보면 이것저것 나오니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까 얘기한 소변 역류다, 신증후군이다, 야뇨다, 소변 빈삭이다, 배뇨장애다, 혈뇨다, 단백뇨가 나온다 이런 병명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병명이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은 잘 자라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싸게 배설하게 해주면 아이들은
면역력이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정상화돼서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한의학적인 소변 이상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병명에 얽매여서 이런저런 좀 무리한 치료를 하면 애만 고생하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소변 이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해주면 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